안녕하세요. 좋은 한 주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 주에 테슬라를 시작으로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의 분기 실적 발표가 있어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이 회사들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테슬라가 화요일 날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주가가 크게 오르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메타의 실적에 대한 기대도 컸었는데요. 어제 발표된 메타의 1분기 수치들이 상당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메타의 주가가 실적 발표 이후에 한 주당 75불 혹은 15% 이상 떨어져서 많은 투자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메타의 실적 수치들이 한 주당 75불이나 떨어질 만큼 걱정스러웠던 결과였는지,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크게 떨어진 주된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스클레이머만 듣고 영상 바로 보도록 하겠고요. 미국 주식들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으로 가장 도움이 되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정보들이 아주 보기 편하게 정리된 서비스 앤 시킹 알파가 1년에 239불 하던 프리미엄 멤버십을 189불로 할인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으니 미국 주식에 오랫동안 투자를 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시킹 알파 플랫폼을 꼭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 서비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디스크립션 링크를 클릭하셔서 할인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만든 컨텐츠들은 어디까지나 정보 전달을 위한 영상들이기 때문에 절대 영상만 보시고 주식들을 매도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본인 스스로 반드시 리서치를 더 하신 다음에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던 메타의 분기 실적 발표 직후에 메타의 주가가 무려 15% 이상 떨어졌습니다.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메타의 발표 수치를 보고 주가가 크게 오를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반대로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바람에 놀랐었는데요. 자세한 수치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오른편 끝에 체인지 퍼센티지를 보시면 작년 1분기와 비교했을 때 모든 수치들이 상당히 많이 오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것만 봐도 일단 메타의 올해 1분기 실적들이 좋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매출을 보시면 작년 1분기에 28빌리언에서 올해 27%나 올라서 36빌리언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자, 어떤 회사라도 매출이 일단 많아지면 긍정적인 사인이겠죠. 자, 그리고 방금 보셨듯이 매출이 27%나 늘어난 데 비해서 Cost and Expense는 고작 6% 늘어서 작년에 21.4빌리언에서 올해는 22.6빌리언으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매출은 크게 늘고 있는 반면에 Expense는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Income from Operation이 크게 늘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여기 보시듯이 Income from Operation을 보시면 작년에 7.2billion에서 올해 1분기에 13.8billion으로 무려 91%나 늘었습니다. 자, 어떤 회사든 간에 Income from Operation이 상당히 중요한 수치죠. 자, 그리고 매출만큼이나 회사 입장에서는 실제 회사의 순수익이 아주 중요한 수치인데요. 메타의 올해 1분기 순수익을 보시면 12.3billion으로 작년 1분기에 5.7billion보다 무려 117%나 늘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출이 117% 는 것이 아니라 작년과 비교했을 때 순수익이 117%나 늘어난 회사입니다. 상당히 인상적인 수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네요. 그리고 페이스북을 포함해서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 메타라는 회사에 포함된 모든 서비스의 Family Daily Active People은 3.24billion으로 작년보다 7%나 늘었다고 합니다. 페이스북이라는 회사가 이미 상당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액티브 유저들이 늘어나지 않을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7%나 늘어서 상당히 긍정적이었고요. Ad Impression, 다시 말해서 각 앱에 디스플레이되는 광고들 같은 경우에 1년 사이에 20%나 늘었으며 Average Price per Advertisement 같은 경우에도 작년보다 6%나 늘었습니다. 자, Capital Expenditure 혹은 회사에서 자산들을 더 많이 획득하고 이미 보유한 자산을 유지 혹은 업그레이드하는 데 사용되는 자본이 6.7billion으로 보고가 되었고, Share Buyback 같은 경우에도 14.64billion이나 해서 회사 주식의 가치를 높인 데다가 배당금으로 1.27billion을 나눠줬다고 합니다. 자, Cash and Cash Equivalent 같은 경우에도 올해 3월 31일 기준으로 무려 58billion이 넘었고, 더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Free Cash Flow가 무려 12.5billion이었다는 점입니다. 웬만한 회사의 시가총액보다도 많은 캐시이며 프리 캐시플로우 역시 웬만한 회사의 시가총액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자, 전체 고용인들 같은 경우에도 1년 전보다 10%나 줄어들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지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메타의 밸런스 시트 같은 경우에는 세계 5손가락 안에 들 만큼 훌륭한 수치들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토탈 애셋이 총 222billion 이상인 회사이고요. 그에 비해 토탈 라이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73billion 정도로 지금 당장 모든 빚과 라이빌리티를 다 갚는다고 해도 150billion 혹은 210조 원 이상이나 남는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시면 이번 분기 실적 발표 수치들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메타의 주가가 크게 올랐을 거란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었고 메타의 주가가 한 주당 무려 75불가량이나 떨어졌습니다. 자, 이번 분기 실적의 CFO의 아웃룩 부분을 보시면 주가가 크게 떨어진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일단 2024년에 Capital Expenditures가 30에서 37 빌리언에서 35에서 40 빌리언으로 늘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지출이 많을 거라는 전망에 투자자들이 살짝 걱정을 했었는데요. 뒤이어서 이 돈의 큰 비중이 가상현실 프로젝트인 Reality Lab에 들어갈 거라고 발표를 하면서 불안감이 고조가 되었고 후반부에는 2024년뿐만 아니라 내년 그 후에도 가상현실 프로젝트에 돈을 수십조 원씩 늘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주가가 아주 크게 떨어졌습니다. 자, 어떤 분들께서는 가상현실이 앞으로 다가올 트렌드이고 미래인데 이 분야의 회사가 돈을 투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시면 메타 주가가 2022년에 아주 크게 떨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메타의 가상현실 프로젝트에 돈이 크게 들어갔지만 손해가 계속 났기 때문입니다. 자, 주가가 크게 떨어졌었던 2022년에는 리얼리티 랩스로 인해서 무려 13.7 빌리언이나 이뤘었고 그 당시에는 앞으로 5년 이상은 가상현실 프로젝트의 발전 가능성이 희박해 보였기 때문에 헤지 펀드들이 이 주식을 크게 매도하고 멀리 했었습니다. 자, 생각을 또 해보시면 회사의 주가를 움직이는 것은 저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1억 혹은 10억을 투자한다고 해서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헤지 펀드들의 100조, 1000조 단위 이상의 자본이 들어와 줘야 주가가 크게 오르락내리락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헤지 펀드들 같은 경우에 투자를 할 때 그 회사의 미래를 보고 오래 기다려주면서 장기 투자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헤지 펀드들은 고객들에게 수익만 가져다 주면 되고 이미 돈이 많은 분들의 돈을 받아서 투자한다는 조건으로 그 액수의 2%를 수수료를 받고 거기에 수익을 낸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보통 20%나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지펀드 입장에서는 돈 많은 고객을 잡아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장기 투자가 아니라 분기 실적들을 보면서 단기적으로 수익이 날 만한 종목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가 리얼리티 랩 부문에 큰 돈을 투자하면서 꾸준히 손해를 내고 있다는 결과를 보고 가상현실이 미래이기 때문에 지금 손해를 보더라도 장기 투자를 하자라는 마인드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상현실 개발에 돈을 쓰는 동안에는 주가가 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2022년에는 물론 어제도 크게 매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2022년에 주가가 지나치게 떨어진 것을 보고 나서 2023년에 메타 쪽에서 드디어 올해는 efficiency의 해라고 발표를 했고 가상현실 프로젝트가 아니라 회사가 원래 잘하던 광고 쪽에 집중을 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하면서 주가가 그 이후로 89불 선에서 500불 가까이 오르게 되었던 건데 이번 분기 실적 발표 때 또 다시 리얼리티 랩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될 거라고 발표를 한 거였었죠. 거기다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그 후에도 리얼리티 랩 프로젝트에 투자를 꾸준히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헤지 펀드들이 다시 걱정이 되어서 메타 주식을 크게 매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메타의 주가가 계속해서 내려가게 될지 아니면 다시 반등을 바로 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메타라는 회사의 가치가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회사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 투자를 하느냐 단기적으로 트레이드를 하느냐에 따라서 투자 전략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단기 트레이드를 생각하신다면 주식 차트의 중요한 서포트 지점들을 지켜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시기 바라겠고요. 이런 차트 분석과 장기 투자를 종목을 찾고 단기 트레이드와 보유한 주식을 단 한 주도 팔지 않고 커버콜로 프리미엄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래 디스크립션에 페이트론 링크를 클릭하셔서 함께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오늘은 메타의 올해 1분기 실적 수치들의 디테일과 메타의 주가가 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크게 떨어진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과 나눠주셨으면 너무 고맙겠고요. 구독과 라이크를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